마시죠.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말로 한심하시죠. 우리 서민들의 삶이 답답하고 또 부산의 앞날도 갑갑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 공작을 한 이런 헌정 유린 사태를 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의 아픔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 함께 나눠야 합니다. 저 길지 않지만 잠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란 뭐냐? 정치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 평균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자영업 600만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무려 55%입니다. 10대 재벌이 국내 총생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55%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이것이 지난 대선의 중요한 화두 아니었습니까? 경제 민주화를 실시하라, 복지를 확대하라, 모든 후보가 똑같이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권 그 공약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선박금융공사 부산에 유치됐습니까? 해수부 부활했습니다. 부산에 유치했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에 유치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번번이 우리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번번이 속으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늘 1번만 뽑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는 어떤 후보가, 어떤 정당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낫게 할 것인지 꼼꼼하게 정책을 비교한 다음에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 공작을 함으로 해서 이 대통령 선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을 때려 붓고도 아슬아슬하게 이기자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영구집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72년부터 87년까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해서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 아닙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6번째 선거 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무의미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우리 국민에게 온갖 물타기를 할 것이고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지치도록 공작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산 시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정치 공작을 해서 공작을 했고, 그것이 들키자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지는 순간 경찰이 축소 은폐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우리는 바로 이 본질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국정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으면 특검을 도입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그 누구든 간에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산 시민 여러분 지치지 말고 매주 이 자리에 모여 주시겠습니까? 지난 대선 이후 오랫동안 이렇게 시민 여러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긴 선거였네. 확인이 되지만 어찌됐든 정권 교체를 해내지 못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러웠습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서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불법 선거 공작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촛불을 드는 일입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시민이 할 일, 헌정이 유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규탄하는 열기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 앞에 집권 대체 세력으로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독재적인 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도 쪼개졌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며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민주진보 진영은 재편돼야 합니다.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정당 스스로는 절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우리의 시민의 뜻을 대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연대해서 부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하자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선적으로 이슈온이라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 국면 표창원 교수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우리 국민이 여러와 같이 응원해 주셔서 다음에서 30만 명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DB가 소유권이 포탈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일회성 여론 환기로 그칩니다. 더 이상 상시적인 연대가 안 됩니다. 이슈온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는 앞으로 힘을 더욱더 모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 네트워크의 형성, 이를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온갖 수작을 부려서 이 촛불을 꺼트리고 싶겠지만 우리의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촛불은 국민 건강권을 왜 미국에 갖다 넙죽 안겼느냐,
비굴하지 않느냐, 이 외교적인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불법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든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투표소에 가야 합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그동안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온갖 독재를 무너뜨려온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이 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신 문경은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어느새 달이 바뀌었습니다. 1차 시국대회가 시작했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